길 위에 답이 있다 로드맨입니다. 이렇게 공사가 멈춘 지 5년 이상 된 건축물이 350여 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중 상당수는 버젓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데요. 유령 건물로 전락한 곳들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지 길 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기서 막 누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밤에 보면 저거 진짜 무서워요. 처음 온 곳은 서울 창동 민자역사입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가 이 철골하고 콘크리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요. 방금 열차 도착한 게 보이거든요, 지금. 원래 이곳 주변에 랜드마크 될 거다 막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기차역에서 보면은 그냥 짓다만 건물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매번 금방 할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근데 매년 보면 좋은 말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뭐 선거 때 되면 또 할 것처럼 선거 또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는 너무 우리들을 주민들을 너무 우롱하는 거예요. 이곳은 동인천 민자역사입니다. 이곳이 1990년대까지만 해도 백화점이 있었던 중심 상권이었는데요. 인천백화점 예전에는 굉장히 저기 명소였어요. 여기서 추석 때나 명절 때면 한 20년 전만 해도 줄 섰어요. 물건 사러 와서. 그렇죠. 쇼핑센터도 없고 하니까 여기가 이제 상관이 좀 힘들어지고 그거 보셔도 흉물 같잖아요. 한 6, 7년 동안 이 상태가 이대로예요. 바닥이 지하철 다른 데는 굉장히 깨끗한데 여긴 바닥이 이상하게 그냥 옛날 포장도 안 되고 하다 말아서 그렇죠. 네, 뭐 임시 가설 사무소도 아니고 무슨 대피소도 아니고 여기도 거의 10년 가까이 비어 있었던 곳이거든요, 지금. 신촌 역사의 주주가 한국철도공사, 그다음에 시공사가 그에 있는 직원들이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민간 기업이 이득을 내는 회사였으면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자 역사 사업. 그런데도 왜 하려는 걸까요? 돈 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영등포 역사 운영권을 두고는요. 유통 3사가 모두 달라붙어 낙찰가가 250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다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게 문제겠죠. 실패한 곳도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사업자 선정부터 잘못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제대로 된 비전도 없이 입찰 금액만 높게 쓴 사업자들에게 운영권이 넘어가다 보니까 자금 조달에 실패해서 부도가 나거나 심지어 비리에 연루돼 사업이 중단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 피해는 매일 전철역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유령 건물들 과연 민자 역사만의 문제일까요? 제가 그 현장에 왔습니다. 이곳은 광주의 한 여고 앞인데요. 학교 바로 앞에 이렇게 짓다만 병원 건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아까 저기 낙하물 주의하라고 붙어 있는 것도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약간 흉물처럼 돼 있는데요. 저 앞에 저거 파인 거 사람 상반신 같지 않아? 사람 상관없이. 야자 끝나고 내려올 때마다 이게 무서워요. 이게 좀 소리도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내려갈 때 다 같이 내려가거나. 뭐 이런 거 보다. 네네. 아 그리고 저번에 무슨 태풍 이런 거 왔을 때 건물 무너지고 그래서 건물이 무너졌어요? 조각들이 내려와가지고. 아, 막 파편이 튀었구나. 네네. 저희가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답답하다, 손. 뭐가 그렇게 답답해요? 1학년들이 1층을 쓰거든요. 근데 1학년에서 일반이 제일 그냥 지하 같아요. 햇빛이 너무 안 들어와가지고. 이곳은 서울 신림역 사거리입니다. 대표적인 번화가 중 한 곳인데요. 이곳에도 이렇게 짓담한 백화점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주변이 번화가란 말이 무색하게 지금 이렇게 낙서도 있고요. 무려 758명이 여기 계약을 했어요. 그 상가를 분양받은 거군요. 예. 758명이 약 1,300억을 갖다 거기다 냈어요. 그럼 냈으면은 건물 그걸로 지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돈. 예, 근데 그 돈이 행방이 묘연해졌어요. 1,300억이요. 예. 평생 모은 돈도 있어요. 평생 모은 돈이고 이게 노후 자금이고. 그러다 보니 이 어르신들이 조금 아까도 어떤 분이 전화 와서 아이고 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죽을 것 같은데 이건 해결 안 될 건가 봐. 이런 절규들을 많이 하신다니까요. 저희가 둘러본 현장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사 문제라고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다는 건데요. 그 사이 원금보다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리는 거죠. 해결은 더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로드맨이 다녀온 곳들처럼 시민들이 함께 겪고 있습니다. 국회가 해결책으로 장기 방치 건축물 특별법을 6년 전에 내놨는데요. 이 법대로라면 지자체들마다 방치된 건축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비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제는 돈이겠죠. 예산이 부족한 데다 이해관계까지 워낙 복잡하니까 철거조차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가까운 일본의 경우엔 정리회수기구라는 기관을 설립해서 여기서 이해관계자와 지자체를 중재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크고 더 높게 지으려다 정작 사업성이 떨어져 유령 건물로 전락한 곳들. 그곳에는 유령이 살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만 기생할 뿐입니다. 로드맨이었습니다.